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에이펙 폐막 후 처음 열린 오늘 장에서 젠슨항 CU의 GPU 26만 장 공급 소식과 그간의 관세 불안감 해소 등 수많은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4,20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2.46% 오른 4,2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26% 오르면서 911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모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키워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더니 결국 4,200선까지 돌파에 성공했는데요.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현재도 최고치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을 꾸준히 키워나가면서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다만 코스피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천억에 가까운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260억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200억가량 매도하면서 크게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2,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이 2,200억가량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주면서 강한 매도세 보여줍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은 낮아지면서 한동안은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은 0.02% 내린 1,42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폭발적인 AI 수요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주가 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지난 금요일 에이펙 CEO 서밋이 열린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독대를 가졌고 그 후 SK그룹이 엔비디아에 GPU 5만 장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열린 SK AI 서밋에서도 젠슨항 CEO조차 우리에게 더 이상 개발 속도와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기술력을 입증받았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54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상향했고 SK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려잡으며 메모리 사이클의 강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도 8.77% 오르면서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60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4,865억 원, 영업이익은 8,56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와 79%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상 방산 부문의 견고한 수익성이 지속된 데다 자회사인 하나오션의 실적 호조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3, 4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해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약 31조 원으로 수주 잔고 중 수출이 약 70%를 차지하고 내수가 30%를 차지한다며 앞으로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에서의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시간 7% 상승하면서 104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이 증권가의 목표가 줄 상향 소식에 주가가 장중 101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최근 들어 증권가에선 두산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대로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기존 100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BKN 투자증권은 120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두산은 자체 사업을 통해 AI와 반도체 산업의 호황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를 통해 글로벌 원전 사업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두산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도 100만 원 선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황제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5.8% 오른 100만 4천 원 선 지나갑니다. 우리 시장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AI 중심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AI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11월의 시장의 시작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20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이 났는데 이제는 좀 쉬지 않을까라는 주말 동안의 생각도 있었지만 여전히 강력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현물은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좀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연말 이제 다가오니까 수익 내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이러면서 선물을 지난주에 계속 팔았는데 오늘은 에이펙이 끝나고 나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닥도 현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끌어올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시장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이펙 정상회의 지난주에 끝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물들을 받았는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난주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온통 주목받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에이펙 정상회의에 젠슨 왕도 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왔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지난주를 반추해 보면 결국에 가장 승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젠슨 왕이 시장을 엄청나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 대한민국 전체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깐부를 맺겠다라는 식으로 거의 공언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만났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만났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고요. 여러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갔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GPU 26만 개 공급, 앞으로의 이 미래, 피지컬 AI라든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쪽에서 한국과 같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까지 주가가 지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오늘 앞에서 살짝 보셨지만 SK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SK그룹 자체의 AI 서밋이 열리는데 오늘도 최태원 회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 앞으로 HBM4에 관련된 이야기, 이러면서 SK하이닉스의 지금 목표 주가 10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60만 원대인데 100만 원까지, 물론 SK증권에서 썼기 때문에 조금 좀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좋은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두산까지 이제 합세를 했습니다. 두산도 역시 엔비디아와 피지컬 AI를 협력하겠다. 두산 로보틱스 쪽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지난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상승하더니 오늘은 로봇주가 전부 다 지금 거의 7, 8% 아니면 두 자릿수 이상 상승세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와의 이런 협력, 미리 알았던 걸까요? 분명히 한두 달 전부터 로봇주가 출발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폭발을 하면서 에이펙에서 또 다른 주도주로 선정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오늘 유리기판 관련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의 성능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다음 이 턴은 유리기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SKC, 필옵틱스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전력기기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기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세, 효성중공업은 목표 주가 30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 깐부를 선언한 젠슨 왕이 선물을 잔뜩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에다가 AI 전체적으로 지금 젠슨 왕도 그랬지만 우리가 또 지난달을 생각해보면 샘 올트먼도 와서 분명히 우리나라와 많은 AI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블랙록 회장과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블랙록에 분명히 AI 수도, 아시아의 AI 허브로 한국과 함께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자본, 그리고 기술력까지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AI에 굉장한 주목받는 국가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에이펙이 됐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줬습니다. 사실 여러 다른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선방산 원전에 대한 좋은 모멘텀들을 주고 떠났어요. 조선은 뭐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해줬죠. 중국이 약간 걱정됐지만 백악관 쪽에서 중국이 미국의 조선해운 보복 철회하겠다, 하나오션과 관련된 자회사 제재를 철회하겠다라는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조선도 이제 부담을 떨쳐버렸죠. 방산주는 최근에 좀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체적인 방위비를 늘려서 미군의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방산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출발하고 방산주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원전이야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현대건설이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와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원전을 함께 사업을 펼칠 거다라는 것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방원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 주말에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시장이 약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열릴 것이다, 한한령 해제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조금은 숨고르기라고, 실제로 뭔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주나 컨텐츠주나 아니면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오늘 크게 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시진핑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을 줬는데 샤오미 15 울트라 스마트폰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최신 폰이 아니고요. 최신 폰은 16 시리즈인데 그 전 단계의 15 울트라를 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샤오미 15 울트라의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것이었거든요. 요걸 좀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스마트폰이 삼성 거 못지않게 굉장히 좋다라고 자랑을 한 것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과감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통신보안 잘 되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백도 확인해봐라 라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잘못 농담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도 뭔가 티키타카를 해주면서 받아줬다는 말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넘어간 걸 보면 분명히 그 전에 뭔가 유대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이 좀 됐을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박진영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직접 박진영 씨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베이징에서 케이팝 공연을 하는 거 어떠냐라는 제안을 옆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이 했더니 시진핑 국가주석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식의 코멘트도 있었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 케이팝 공연도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요 그룹 총수들의 만찬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 그런 만찬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포스코의 회장, 아모레퍼시픽도 역시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중국 쪽에서는 징동닷컴, CATL, 시노캠 쪽에 인사들이 참여를 했답니다. 징동닷컴 많이 아실 거고 CATL도 아시죠? 2차 전지. 시노캠은 화학회사입니다. 중국의 화학회사인데 이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대기업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의를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아직 중국 관련, 시진핑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분명히 살펴봐야 하는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에이펙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았고요. 이런 시장의 힘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주가 4,200, 300도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AI 반도체 큰손 엔비디아가 차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협력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지목했다. 내년부터 HBM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뛰어난 파트너라며 HBM4와 HBM5, HBM97까지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HBM3 이 발열 문제를 잡고 12단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 내년 HBM4 양산 준비도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주요 고객사와 계약을 끝내고 4분기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이 HBM4를 탑재하면서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마이크론도 11기가 BPS급 HBM4를 내세워 추격에 나섰다. 진짜 전쟁은 이제 HBM4에서 시작됐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로 오늘 시장에서 또 좋은 업종과 종목까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손창현 팀장은 어떤 업종, 테마를 고르셨을까요? 시장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특히 더 돈 되는 섹터인 테마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공개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AI 반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 뭐 지난주 에이펙 이후에 젠슨 황이 선물을 잔뜩 풀어놓고 간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오늘도 장 초반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대형주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 그 아래 밑단에 있는 AI 반도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소부장 쪽을 또 봐야 할지 손창현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됐거든요. 낙수 네네. 효과를 충분히 받았었던 그러니까요. 모습이었는데 10월 중순부터 이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아예 집중이 수급이 되고 집중이 있어요. 돼서 그쪽은 상승을 하는데 밑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낙수 효과를 못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I 반도체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이 우리 대기업들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차 그리고 SK는 그리고 네이버까지 상당히 좀 다양한 업종으로 일단 협력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낙수 효과를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출 데이터인데 10월에 조업일 수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세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 데이터로 찍히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5개월 동안 150억 달러를 안팎 높은 수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50억 달러를 기준으로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수출 데이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BM3에서 본격적으로 HBM4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뭐 호퍼라든지 뭐 블랙웰에서 이제 루빈 쪽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미 내년 관련된 D램이라든지 내년 HBM 쪽 관련된 계약을
모두 이미 완료가 됐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동반적으로 이 HBM4에 대한 양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HBM3 이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기회를 좀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낙수 효과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키 맞추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은 뭐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이고 숫자로도 그게 찍히고 있고 뭐 반도체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숫자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AI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이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이 부족한 수준까지 지금 이르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투자를 하고 뭐 생산 시설을 늘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YC캠이라고 하는 네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소재 쪽 관련돼서 공급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뭐 유리기판용 관련된 소재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HBM용 공정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용에는 노광 쪽에 린스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HBM용 쪽은 스핀 코팅 소재나 그리고 HBM3 쪽엔 포토 레지스트 관련된 부분을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가 되고 있지만 HBM3나 HBM4 쪽에서도 소재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실적까지 같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장비 쪽 관련돼서 이 펨트론이라고 하는 회사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뭐 HBM 검사 장비를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이제 장비를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부가 메모리, 아이직 반도체 관련된 검사 장비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캔 검사 장비까지 퀄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소캔과 그리고 HBM과 그리고 에이직 중량 반도체까지에 대한 검사 장비가 상당히 좀 레퍼런스가 넓어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다른 검사 장비들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까지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실적이 완연한 회복세가 접어들면서 성장의 초해가 초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펨트론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쪽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놔야 합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 뭘 보세요, 팀장님? 저는 이제 두산그룹 계열의 종목을 한번 네.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새 두산그룹이 원체가 강하잖아요. 너무 잘 나갑니다. 두산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뭐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두산 테스나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대한 계속 공장 수요가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동사가 이제 웨이퍼 테스트를 같이 호공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테슬라와 애플향 관련된 수준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황이지만 이제 엔비디아 향깔지 로봇 쪽 관련된 AP가 수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엔 동사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애플양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 회복이 좀처럼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들어서는 이미지 센서 시장이 다시 안정을 좀 찾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이 계속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52,200원인데 51,200원까지 분할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한 5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9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AI 반도체 토픽으로는 두산 테스나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관련 종목들 요즘 뭐 너무 잘 가죠? 두산 테스나도 함께 불을 뿜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AI 반도체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창현 팀장이 고른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어떤 분야일지 공개하겠습니다. 뭐 역시 AI와 관련된 겁니다. AI 반도체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쪽을 봤다면 이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되죠.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최근에는 우리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주가상으로는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조금씩 올라온 반등이 있더라고요.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단 여러 가지 투자가 좀 병행이 같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GPU를 한 26만 장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이미 한 6만 장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32만 장 정도 캐파로 내년부터 일단 공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메타가 지금 가장 많은 비중으로 이 32만 장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수량을 GPU를 그렇죠.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SK,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 투자가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 쪽으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도 일단 단비가 좀 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AI 관련돼서 결국엔 이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계속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부분들이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와, 그리고 오늘 이제 GPU 관련된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일단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GPU를 받으면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질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면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일단 인프라가 깔리면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당연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실적이 별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추려봤다라고 일단 볼 수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 보셨어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있나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모델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한국 타이어 그룹 쪽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이제 프로토타입만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시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제품을 AI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범용성으로 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단 다양한 범용성에 대한 AI를 접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카페24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카페24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주요 최대 주주가 네이버가 1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 한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일단 유튜브 쇼핑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 다양한 쇼핑에 대한 그런 금액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 쪽에 대한 매출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B2B가 아닌 D2C가 시장에서 많이 인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2C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일단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고객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사에 대한 솔루션을 유튜브에 접목을 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실적도 나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해서 일단 가지고 왔다. 그래서 카페24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탑픽으로 골라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세요? 이 종목도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네. 아직 뭐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국할 컴퓨터. 네. 일단 한글 컴퓨터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아래 한글로부터 시작을 한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다양한 AI 상품의 접목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문서로 인한 도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컴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유료 제품을 계속 AI를 바탕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문체든 어떤 유형의 문서든 이걸 이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관련된 한글 쪽에 대한 매출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초에 온디바이스 AI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과 LG와 더불어서 이 온디바이스 향 관련된 AI를 출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G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AI 쪽에 상당히 진심이죠, LG가.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인 엑사원에 컨소시엄 구성한 기업 중에 한국어 컴퓨터도 속해 있다. 그래서 엑사원이 전반적으로 이제 커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면 동사에 대한 매출은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어 컴퓨터 이제는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지금 가격이 25,500원인데 뭐 25,000원까지 역시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뭐 앞선 고점이 한 28,000원인데 28,000원을 좀 돌파를 해서 3만 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손절가는 23,8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역시나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까지 AI 소프트웨어 관련 탑픽 종목 골라봤습니다. 역시 뭐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종목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선물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샤오미 15 울트라 스마트폰 2대, 겉으론 평범했지만 속엔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있었다.
시 주석은 선물을 건네며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통신 보안은 잘 되냐고 웃으며 되받았다. 이에 시 주석은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보라며 농담으로 응수했다. 중국산 기기에 대한 서방의 보안 우려를 유머로 돌려 외교 무대의 긴장을 푼 동시에 자신감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라이카 협업 카메라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갖춘 고급 모델로 삼성 패널이 적용된 글로벌판 최고가 제품이다. 기술 자립을 내세우면서도 협력의 끈은 놓지 않은 시진핑의 고도로 계산된 외교적 제스처였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 4,20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3% 91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양 지수가 모두 상승 탄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이 현물은 매도를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많이 매수를 하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대형주 삼성전자 11만 원대, SK하이닉스 60만 원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번 주에는 특히 또 조방원, 조선방산 관련된 이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또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시가 올라왔는데 지금 일단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573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4,700억 원대 예상을 했는데 이걸 훨씬 상회하는 5,5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역시 영업이익이 1조 원대가 나왔습니다. 1조 원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한 9,400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영업이익 HD 한국조선해양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좋은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선주가 미국의 모멘텀도 봤지만 실적도 확실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고 모든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오늘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 마린엔진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HD 현대 마린엔진도 역시 영업이익은 일단은 한 200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00억 원 이러면서 좋은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좋은 역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서 오장 종목 레이더로 시장의 전략을 세우고 분위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는 저희가 늘 9월부터 종목을 5가지를 선정해가지고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죠. 예. 최근에 또 지난주에까지도 계속 좋은 종목의 흐름이었는데 자, 함께 수익률, 상승률을 좀 볼까요? 눈에 띄는 건 알테오젠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 오늘로 이제 알테오젠 이제 플러스로 이제 넘어섰죠. 예.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수익률 제일 좋은데 그리고 오늘 또 이거 아까 보여드린 상승률이라는 거는 금요일 날 그 KLS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요? 오늘의 SK하이닉스가 60만 원을 돌파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로 따지면 이제 그보다 더 수익이 네. 높아지는 거고 알테오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많이 오르면서 수익률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좋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지금도 8% 넘게 상승하니까 거의 저희가 조우진 대표님과 함께 추적을 해본 이후로는 거의 70% 가까이 그렇죠. 넘게 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을 해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좀 볼까요? 원전주도 저희가 어쨌든 모멘텀 죽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원전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우리가 함께 좀 협업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원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호의적인 멘트를 한 건 없지만은 그쵸. 한국에 오기 전에 사실 미국에서 계속 이제 호재가 그쵸.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를 갖고 있는 그 브루필드를 비롯해서 그 주요 투자자한테
8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 전역의 원전을 다 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 많이 아시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 처음에 79년대 고리 원전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사실 뭐 불모지였고 아무 기술도 없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제 기술을 자립을 해서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과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제 원전을 지을 수가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그 사이에 원전을 짓는 어떤 제조기업에서 원전의 지적재산권, IP라고 하죠.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웨스팅하우스가 요 기술은 우리 거니까 너네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수원을 상대로 사실 협상하기 마련인데 네네. 너네가 이런 원전을 지을 때 이 웨스팅하우스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쓰니까 이제 특허죠. 쓰니까 우리의 돈을 달라라는 요구를 우리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웨스팅하우스랑 우리 한수원, 한국과의 어떤 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투자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 전역에다가 그 원전을 짓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은 웨스팅하우스의 인텔렉트 프로퍼티 IP를 쓰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원전을 짓는 원전 제일 중요한 자동차로 지금 엔진에 해당하는 원자로는 두산에너빌리티 걸 갖다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원전을 지으려면 건설회사가 필요한데 건설회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짝을 지어서 그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미국 본토에서 이제 원전 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계속 올라갔고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갔고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주가 전망 어떻게 되냐, 미래 가치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이미 많이 뉴스로 나왔지만 뉴스가 나온 것이 현실화된 건 다른 것이 중요한 이벤트가 무엇이냐면 네. 테네시강 유역에다가 그 SMR을 짓고 있습니다. SMR을 짓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많은 기술을 갖다가 엔지니어를 투입해서 스마트폰을 만들기로 했어요. 네. 만드는 것과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임상을 하는데 임상이 효과가 좋아요. 우리가 그 드문드문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임상 결과가 나온 것과 임상 결과가 나와서 실제 품목 허가를 받는 것도 네네. 다른 차원이듯이 웨스팅하우스랑 무관하긴 하지만 그 SMR을 갖다 테네시강 유역에 짓고 있는데 거기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지은 SMR이 실제 전기를 뽑아낸다. 이건 세계 최초의 SMR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뽑아내는 즉시 두산에너빌리티와 SMR을 바라보는 세계 곳곳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한 번 더 주가가 뿜어질 것이고 그때 되면 세계 곳곳에서 SMR이 되는구나. 우리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얘기겠죠. 들고 네. 인식이 들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도 뭐 물밑에서 많은 다각도로 협상하고 있지만 그런 인식이 들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실화되면서 곳곳에서 야 그럼 SMR을 지을 테니까 너네가 언제까지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SMR을 언제까지 납품했을지 한번 우리한테 견적서를 내다오.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주가가 현실화되고 그렇죠. 매출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실제로 테네시에서 언제 SM 전기를 뽑아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랑 원전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뭐 수주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말씀해주신 실제로 SMR에서 전기를 이제 가동해서 뽑아내는 예. 그런 이벤트가 뉴스에 노출이 되면 그때 또 원전주들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그런 뉴스 플로우를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원전주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뭐 강하진 않지만 오늘 89,000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9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첫 번째로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역시 뭐 SK하이닉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막 10%까지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 SK에서 AI 서밋을 또 예, 하고 예. 있잖아요.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긍정적인 전망은 대표님은 늘 훨씬 삼성전자보다 좋다라고 그렇죠. 늘 예. 강조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오늘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제 생각엔 시총이 하면 400한 15조, 20조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실패해볼까요? 엄청난 시총을 잘하는 기업이 7% 올랐다는 건 참 놀랍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한국 시장이 참 화끈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차분하게 계속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율을 갖다 견제하면서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한 번에 7%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지금 440조가 넘었어요. 예, 그런 SK하이닉스. 거가 지금 마무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에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결국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은 챗GPT다. 챗GPT가 원하는 어떤 반도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HBM, 처음엔 D램 8장을 쌓은 HBM이 있었지만 HBM을 갖다가 너무나도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현재는 HBM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범용 반도체에 웨이퍼 2장을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서 HBM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범용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AI가 사실은 수요가 좀 더 많아진데 공급을 안 만들어주니까 판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온기가 SK하이닉스, 심지어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올라섰다 봐야 되는데 그럼 SK하이닉스가 이 슈퍼사이클에 기반해서 계속 주가가 쭉쭉 뻗어 매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의 이슈는 무엇이냐? 최근의 이슈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이 IR을 하면서 네.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실제로 엔비디아에다가 고가 칩이 납품하느냐 여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삼성전자는 지난주 IR 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고객사에게 샘플을 돌렸고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네. 이제 엔비디아를 언급을 하지 않았죠. 그쵸. 언급을 하지 않은 삼성전자 언제 거기에 대해서 IR을 할 때나 기자들이 제가 직접 질문할 때도 그 엔비디아 언제 납품하느냐 하면 저희는 특정 고객사에 대해서 여부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만은 일반적인 정서로는 SK하이닉스를 빼고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고 여겼어요. 네네. 근데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나온 추가적인 뉴스는 뭐냐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납품을 할 수 있는데 납품한 게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젠슨왕이 서울에 왔다 가면서 5만 장을 줍니다. 네네네, 삼성전자에. 그쵸. 그 5만 장을 주면은 5만 장은 엔비디아 5만 장 그래픽 카드인 거고 연산을 하는 거고 연산하려면 반드시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도 HBM 만드는데 그 그래픽카드 5만 장에 짝이 된 HBM을 SK하이닉스를 갖다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자기 HBM 갖다 그쵸? 쓰겠죠. 네. 그럼 그것도 납품이라면 납품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뉴스룸 사이트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준 GPU 5만 장 갖고 AI 공정 자동화를 하면서 몇 가지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HBM 납품했다 나와요. 네네. 그럼 그 HBM 납품한 게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SK하이닉스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본류에 납품한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GPU 5만 장이 짝이 되는 자사의 GPU에 필요한 HBM을 갖다 맞춘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후자라고 여겨집니다. 네네네.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발표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SK하이닉스 7%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불과 2% 안팎에서 네, 3% 올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약한 이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외국인들도 이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3% 올라갔는데 네네. 삼성전자가 생각만큼 엔비디아 납품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SK하이닉스가 10% 오르고 있네요. 10% 오르는 네. 그런 폭발적인 상승세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됐던 그 시기에도 제 방송 보시고 유튜브에 찾아오면 나오지만 주간 단위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심지어 삼성전자는 이쯤이 사실은 정점일 수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진짜 납품을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원하는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얘기는 해주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확실한 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 그렇죠. 쪽에 예. 지금 더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SK하이닉스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뭔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간단하게 알테오젠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이전 이제 시동을 건 건가요? 그렇죠. 12월 8일 임시 주총이 예정돼 있고 그거는 뭐 공시한 건 아니지만 다른 추재를 해서 12월 8일 임시 주총이 예정돼 있다면 당연히 주총의 사안은 코스피 이전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정해졌고 그 시간이 다가갈수록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테오젠이 45만 원, 47만 원 됐을 때 사셨으면은 오늘 같은 거 지금 화면 나오지만 네. 51만 4천 원이라면은 그것만으로도 3%, 4% 수익률이 나니까 알테오젠을 매수하시면 좋았고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12월 8일 날 임시주총에서
코스피 이전이 확정되면 그때 또 한 번 주가 올라가고 그거는 이제 그때는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알테온윤이 올라간다고 보시고 다만 다른 맥락에서 빅테크랑 협업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공시가 나오면 그때 또 한 번 마치 키투르다 SC처럼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를 언제 염두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결국엔 저희가 알려드린 5종목 모두 수익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세워주신 타키온 뉴스의 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